트럼프가 어제 묻더라 인터뷰를 합니다. 4월 말 전에 끝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 케빈 워시 신고한 재산이 한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쿠팡 INC 주식 한 144억 원 정도,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다수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미국 규정상 공직자가 여러 가지 로망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돈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예수에 안긴 이미지가 SNS에 뜬 게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걸 올린 사람이 이미 트럼프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손재기 월드 이슈 2026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중동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곧 끝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입장 반응을 보면요. 하는 거 봐서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잇따라 인터뷰를 합니다. 전쟁이 곧 끝난 것 같다. 그리고 또 4월 말 전에 끝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영국 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그 전에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시진핑 주석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 표현이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능한 한 좀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CNN도 보면은 트럼프가 벤스 부통령 그리고 사빅 쿠슈너 그리고 위커프 중동 특사 이제 협상 3인방이죠. 출구 마련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1차 협상 결렬되고 나서 와서도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하고 계속 접촉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건 이란 쪽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스포드를 보면은 종전 프레임워크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휴전 2주 연장,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새 그 합의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하고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휴전 연장 요청하지 않았다. 슬그머니 발은 뺍니다. 파키스탄 쪽에서는 미국하고 이란이 다음 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란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란 외교부 대변인 얘기는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는 게 문제다. 아직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이번 중재에 아주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제 대표단을 이끌고 테헤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쪽 가장 최신 제의를 이란하고 협의를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을 만날지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2차 협상이 결정됐거나 휴전 연장 이런 거는 결정된 거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서로 간의 밀당이 아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계속 호르무즈 역봉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2척이 가 있는데 외신 보도를 보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6천 명 병력을 태운 미군 병력을 태운 제3의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가 곧 중동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협상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또 군사적인 압력을 하는 그런 강원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합니다. 이란도 말씀드린 대로 1차 협상 결렬되고 나서도 계속 파키스탄 통해서 접촉해왔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호르무즈 해협 이제 통제 문제도 있지만 농축 우라늄 이겁니다. 이란은 아시다시피 지금 한 60% 수준의 농축 우라늄 한 440kg을 갖고 있는데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걸 전량 무게 반출을 하라는 걸 강하게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이란은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이걸 농축할 수 있는 평화적 권리가 있다 하면서 다만 농축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단 제재 해제, 배상, 종전 이걸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합의가 많이 근접했다고 하지만 핵심 정책은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하고 러시아 외무장관들이 그저께 베이징에서 만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왕이 그다음에 라브로프 두 사람이 왕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뜬구름이 가로막아도 두렵지 않은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 협력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올해가 두 나라가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그다음에 설린 우호조약 체결 25주년 이란 점도 강조를 했고요. 라브로프 미국을 검열하지 않았는데 일부 국가가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우리를 한다. 사실상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다자무대에서 이런 국제법에 따라서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그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날 예정인데 일정도 조율을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지금 트럼프가 그 예수 흉내낸 거에 대한 그런 후유증이 계속 갑니다. 이런 가운데 벤스 부통령,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자라고 평소에 얘기를 했는데 벤스도 교황한테 각을 세웠습니다. 그저께 조지아주 보수단체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통령이기 때문에 정책을 얘기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교황도 신학적 문제를 언급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교황이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tuk벽하지 않는다는 그런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미군이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유태인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낸 거는 이건 뭐냐? 이게 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예수 뭐 흉내낸 이미지 올렸다가 뭐 워낙 비판이 거세니까 삭제를 했는데 성이 그래도 본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예수의 안긴 이미지가 SNS에 뜬 게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좌파 광신도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내가 볼 땐 꽤 괜찮은 이미지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면요. 이렇게 예수가 트럼프를 안고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 뒤에 성조기가 보입니다. 이걸 올린 사람이 X에 올린 사람이 이렇게 또 게시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트럼프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것도 또 슬그머니 또 같이 첨부를 했고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는 지명자 청문회가 열렸죠. 연준도 지금 빠르면 다음 주에 트럼프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그 파월 후임자로 지명을 했죠. 그 청문회가 열릴 것 같고 혹시 뭐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 케빈 워시 신고한 재산이 한 최소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부인은 뭐 훨씬 더 많습니다. 부인이 아실 분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 상속자 딸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 윤리 규정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도록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 19억 달러, 우리 돈도 그건 한 3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물론 돈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 워씨가 신고한 그 내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이해 충돌 여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쿠팡 그 미국 회사, 쿠팡 INC 주식 한 47만 주를 갖고 있고 거기 또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시가로 보면 한 144억 원 정도 이런 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블록체인 뭐 디지털 자산 다수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이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준돼 가지고 취임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자산을 다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처분하는 것 하더라도 미국 규정상 그 공직자가 자기가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처분하고 나서도 1년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분하고 해도 이런 뭐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관련 연준이 할 일이 많은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1년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그 전에 바이든이 부통령 때 중국 공식 방문할 때 아들 헌터 사업가를 데리고 가서 그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가 차남 에릭, 여기는 이제 트럼프 오가나이제이션 부사장이죠.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골프, 뭐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부부를 데리고 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 대변인은 동행은 하지만 개인 자격이고 뭐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사적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행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보면 트럼프 두 아들이 전쟁 와중에도 걸프 지역 가서 비즈니스를 많이 했거든요. 좀 보란 듯이. 과연 그럴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제 미국 상원이 전쟁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각각 한 표씩 반란표가 나오긴 했는데 찬성이 47표.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이 47석입니다. 그다음에 반대가 52석. 52표. 거의 지금의 그 상원 구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이렇게 트럼프의 전쟁을 뒷받침을 해주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교황 관련 보수 크리스천 트럼프의 아주 탄탄한 텃밭인데 지금 이 교황 논란 때문에 지금 뭐 표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또 차남 동행 얘기도 나오고 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벤스 모두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